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 첫 교섭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할 방침인데 대화가 결렬된다면 조만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당장 이 사태 해결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시청자들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이 화물연대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파업한 건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6월 달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 이번 거 계속 연장선에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안전운임제도, 그다음에 이 안전운임제도의 어떤 대상을 확대하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사실 뭐 안전운임제도는 최근에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 시청자들께도 다 익숙한 개념일 텐데요. 이 화물차주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서 그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또한 이 과적 차량을 방지해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게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이제 폐지되기 때문에 네. 이 화물차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영구히 또는 이제 연장해달라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제 시멘트랑 이제 컨테이너 운송할 때만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 대상 종목을 확대하자. 이 두 가지 쟁점이 가장 큰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의 원인을 초래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한 차례 같은 사안을 두고 파업을 했다가 국토부와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논의가 돼서 합의안을 좀 마련을 한 후에 이게 파업을 철회한 상황인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또 파업을 한다. 어떤 이유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뭔가 그 당시에 합의가 잘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화물연대 측은 일단 정부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에 합의할 당시 정부 입장은 네. 이 안전운임제가 올해 이제 폐지되는 어떤 일몰제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이 대상 품목을 적용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논의해보겠다. 요렇게 정리된 사안이거든요, 6월에.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5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11월 말인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게 법안이 이게 통과가 돼야 되기 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노사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 적용돼야지만 법이 개정돼야지만이 안전운임제가 계속 내년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물연대 측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이거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이런 좀 불신이 이번 파업을 좀 초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정부랑 화물연대 측이 오후 2시에 처음으로 만남을 가집니다. 협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사실 올 여름에 이미 화물연대랑 정부가 합의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서 아마 재확인해야 되는데요. 재확인하는 거 해서 사실 파업이 풀어지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이미 6월에 논의되었던 이 안전운임제 연장과 그다음에 이 대상품 확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한다는 건데 이 화물연대 측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월 언제까지 뭐 입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건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토부나 정부가 전혀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논의나 뭐 개선 방안에 대한 마련의 진전이 없었던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절반은 맞고 정부 입장도 좀 어느 정도 맞고 또 화물연대 측도 입장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누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다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TF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제안한 내용이 어떤 이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품목 대상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선이냐. 예. 그래서 정부가 분명히 논의를 제안한 건 사실이고 네. 근데 또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정부가 조금 더 어떤 국민 경제라든가 어떤 화물연대 어떤 차주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개선 좀 고려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형식적인 예. 제안은 한 건 한 건 사실인데 사실입니다. 예. 그 핵심이 전혀 노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입장차는 계속 여전히 큰 상황이라 오늘 어떤 접점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도 보이는데. 사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예.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제도화하자. 이 부분은 사실 화물연대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 제도화될 때 3년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일몰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한 건데 그럼 올해 폐지되는 걸 전제로 한 제도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구히 만들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어떤 결국에 운임료, 운송료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히를 적용하면은 차주들에게 좋긴 하겠지만 국민의 경제를 고려하면 일단은 한 3년 정도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보고 이것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이 영구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 논의가 사실 시작됐던 이유가 과로나 과정 문제로 인한 사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3년 후에 폐지한다라고 하면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법률가들도 그렇고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안전운임제는 상당히 예. 어떤 묘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비단 어떤 화물차주들의 어떤 경제적 여건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 안전 확보에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 생계를 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무리하게 과적한다든가 그러니까요. 노동하다 보면은 졸음운전을 하게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교통사고도 좀 더 크게 예. 대형 사고도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늘 우려가 됐기 때문에 어떤 안전운임제가 보장된 거고 사실은 보다 제도적 개선을 하려면 이게 안전운임제 해가지고 단순히 돈을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입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차가 개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면허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면허가 있는 것은 보통 운수업자입니다. 그 운수업자한테 자기 차량을 등록을 해서 이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1차, 2차, 3차 운송사가 등장해서 그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는 구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안전운임료를 아무리 증액해봤자 막상 운전하고 있는 화물차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점에서 불법이 개입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오늘 대화에 진전이 없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고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좀 말할 수 있다,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개시 명령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게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이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제도가 도입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도입된 제도이긴 한데 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제 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또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노조들 집단 파업할 때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물 운송 노동자 업체 이쪽에서는 없었던 건데 네네. 실제로 좀 과거에 다른 사례는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2년 전이었죠. 사실 의사들께서 이런 또 파업을 하고 집단 의료 의대 파업을 정원 할 때, 확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똑같이 업무 개시 명령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예. 의료법에 규정된 걸로 실제로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의사들이 고발 조치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들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것이 그걸 또 이행해야 하고 그런 법률적으로 의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차주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법을 적용할 때 어떨 때는 당신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법을 적용할 때는
자영업자가 나 지금 돈 못 버니까 일 못 하겠다. 안 돼. 당신들 일을 해야 돼. 안 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래서 그 차주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 억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영업자로 해서 법에 보호해서 배제하다가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이 법에서 정한 업무 개시 명령에 의하면은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거 발동한다면은 또 고발 조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게 과연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위헌성 논란일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지금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전운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상당한 이유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사실 법에서 정한 요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언제나 이게 마치 뭐 정가의보처럼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물차주들이 얘기하는 입장, 이 안전운임제 부분은 분명히 올 6월에 정부랑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파업이 안 한 거 정리된 거거든요. 그럼 과연 정부가 약속을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이행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주들 그 지금 현재 입장을 우리가 경청할 가치는 있고요. 네. 그리고 파업한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물론 이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 5일 파업했다고 해서 지금 국가 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거냐 과연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 있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오늘 당장 그 화물차주들과 화물연대 측과 협상할 때 보다 좀 유연한 자세와 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좀 분명히 차질이 생긴 건 분명하고요. 예를 들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 선박에 잔뜩 화물들이 쌓여 있는 모습도 있고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이것이 중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 기간도 좀 어느 정도 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예.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는 뭐 주유소에 지금 주류가 이 기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예. 차들이 멈춘다든가 뭐 그 직전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소 추상적이라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여태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법당국도 뭐 해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그 표현의 모호성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게 업무 개시 명령 절차 규정도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적법한 송달을 위해서는 주소지로 이제 명령장을 이제 발송을 하고 그걸 받아봐야 되는 건데 이걸 본인이 받지 않고 이걸 반송을 해버리면 이것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의 과거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왜냐하면은 어떤 모든 게 정부가 어떤 통달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세금 내라고 통지할 때도 사실 받아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업무 개시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송달돼야 되는데 아마 화물연대 측은 또 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이걸 송달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불법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약간 또 정부 입장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법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는 뭐 보충 송달이니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갔는데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이러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송달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송달 받고 나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단순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지금 만약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듯이 뭐 내일이든 모레든 당장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발동하더라도 송달되는 과정이 과연 그러면은 수많은 화물차주 수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 2주일, 3주 뭐 아니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진짜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오늘 협상에서 좀 진지하게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화물 차주대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렇게 만약에 한 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전운임제가 결국 폐지되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돼서. 그럼 내년부터 당장 이분들한테 굉장히 공공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열린 마음과 양보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분들이 고정적으로 어딘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는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받는 식으로 일부러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 아니죠. 겁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어떤 일반 국민들도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는데 예. 내가 좀 뭐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공문이라든가 좀 꺼려하는 공문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되고 처벌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송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내는 측이에요. 예. 제대로 송달해야 될 의무는 지금 정부죠. 그럼 받고 예. 나서 그거를 어떻게든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된 상황에서 그 이행 명령을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이제 법이 적용돼서 물론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정당한 요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부의 이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 운송 사업에 복귀하지 않게 되면은 일단 법에 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게 됩니다. 예, 국토부 역시도 전달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마쳤고 추가 보완 중이다라는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되지 않은 상황이고 내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법에서 사실은 한 번도 지금 발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정부도 어떤 절차로 해서 해야 될지는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번 발동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과 유사하게 좀 적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2020년 보건복지부가 집단 휴진을 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미이행한 그때 당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었어요. 그리고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고발을 취하했었는데 뭐 지금 관련해서 고발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사안은 없는 예, 건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나중에라도 고발을 지금 진행할 수도 있다면 그럼 또 협상 타결에 따라서 그런 고발들이 뭐 취하가 된다거나 또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사실 업무 개시 명령 제도 자체가 운송사업자가 어떻든 간에 다시 운송에 복귀하게 되면 이분들을 다시 처벌할 실익은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랑 어떤 이 노사 간에 충분한, 노사가 정부와 이제 이 노동자 측에 충분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분들을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업무 개시 명령 과거에도 이 의료 파업이나 그 의약 분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파업이 있었고 그 시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네.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송달을 했는데 송달이 제대로 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이걸 무죄 취지로서 한번 제대로 정부에서 송달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바라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철저하게 법적으로 좀 이게 잘 지켜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법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좀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정부 그리고 노조 측에서 좀 더 협상을 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 아주 정확한 지적하신 건데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자꾸 꺼내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카드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어떻든 간에 그 이 핵심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이 운임제도랑 그다음에 이 대상 확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이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당장의 법에서 이것을 영구히 보장하라든가 예. 이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부 역시 이 화물연대 측과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약속 그리고 노조 측도 화물연대 측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고금리에다가 고물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분명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이 화물연대 측도 국민의 어떤 전반적인 지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원하는 제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운임제가 그 제도가 도입된 데에도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이 화물 기사들이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걱정 때문에 도입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로 간에 다 양보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대통령실이 파업 피해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가능한 겁니까? 손해배상
손해배상 정부가 사실은 손해배상 카드 이렇게 언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건설 현장에서 지금 시멘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현장에서 좀 피해 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아니면 화주들이 이 운송물을 제때제때 지금 운송이 안 돼서 피해 보는 건 화주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아서 이 화물 기사들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부가 이 직접 이 기사들 어떻게 보면 대화 상대인데 대화 상대한테 지금 협상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지금 손해배상하겠다, 지금 뭐 아니면 고발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먼저 꺼내는 것은 어쩌면 뭐 협상에서 너무 좀 겁을 주는 건 아닌가. 좀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용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그리고 적용 대상 전체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년은 연장하되 대상 확대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협상안을 마련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